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지속적인 시청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트럼프 스케줄에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굴까요?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가장 촉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정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다루어야 될 국가, 다루어야 될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김정은은 트럼프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 거다, 뭘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쯤 심기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지금쯤 뭘 고민하고 있을 거다. 특히 두 나라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 어느 타이밍이 가장 좋을 거다. 지금은 트럼프가 취약할 때다. 트럼프가 공세적으로 나올 때다. 그 계산만 하고 있는 게 김정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트럼프의 탄핵 여론이 워싱턴에서 쏟아져 나오자 북한이 마치 조준하고 있는 총에 방아쇠를 당기다시피 20일, 27일 김명길 그리고 김계관 외무성 고문 등을 통해서 계속 미국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실무협상 하자. 너희들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다가 최선희 외무부 제일 부상이 선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4일날 예비회담하고 5일날 실무협상하자. 미국은 날짜 발표 안 했어요. 다음 주 중으로 하겠다. 다음 주 중으로 하겠다라는 대충의 의견만 얘기하고 있는데 얼른 또 이게 뭔가 하나, 이 지금 조국 상황에서 복잡한 조국 때문에 나라가 온통 진흙탕 속에 들어가가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빠져나와가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이 우리의 적이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100년 전에 이미 이 나라는 군대를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00년 전에 군대 가졌다면 이 나라는 국군이 아니고 남쪽과 북쪽의 군대가 합체가 하나의 군대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연방제 통일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멘트를 내놓고 있어요. 그게 대통령 기념사야. 우리 정부는 미국이 확인하지도 않고 미국이 언급하지도 않은 5일을 최선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서 5일 실무 협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 아니고 뭐냐고요. 미국이 5일날 하겠다고 미북 간에 합의한 게 아니에요. 북쪽이 말하는 걸 그대로 청와대가 받아가지고, 일반 언론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청와대가 5일날 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것만 봐도 북쪽이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에 더 상관인 게 드러났어요. 김정은이 이때다. 트럼프가 지금 국내에서 힘들 때 이때를 쫄아가지고 밀어붙여라. 그리고 악랄한 용어는 다 쓰라. 최선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했죠. 이거 뭐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끝이 안 좋을 거다. 또다시 낡은 각본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은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릴 거다. 제발 막 좀 내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허풍으로 트럼프의 심기를 압박을 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선희가 꼴도 보기 싫다 바보 같다 하는 볼턴이 지금 더 고마울 줄 모릅니다. 백악관에서 쫓겨난 볼턴 지금 독을 품고 계속 떠들어요. 한일 관계를 제대로 관리 못한 게 트럼프의 실수고, 북한을 그냥 북폭을 안 하고, 북폭이란 용어는 지금은 안 썼지만 계속 북폭하라던 사람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리비아 스타일로 강력하게 북한 비핵화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북한은 더 위험해진다.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북한과 담판을 지어라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최선희한테는 자기에게 조력자가 된 셈이에요. 물론 방법은 정반대지만 최선희가 말하는 방법과 볼턴이 말하는 방법은, 김정은은 지금 최대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야, 이 타이밍 놓치지 마. 지금 보니까 말이야, 미 국내에서 민주당이 추수감사절 전에 탄핵 소추까지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무조건 밀어붙여.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북한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에 미치지 않게 한 발도 안 밀리고 하는 얘기가 뉴 딜, 뉴 메소드, 새로운 방법, 우리 담대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볼드 디플로마시를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말하는 뉴 메소드 혹은 볼드, 담대한 디플로마시, 담대한 외교는 북한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야. 북한이 요구하는 담대한 외교는 뭐냐? 이미 핵은 가졌으니까 우리가 핵 경제 병진 정책을 쓴다고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것 해주라. 뭐 나중에 우리를 뭐 자유시장 경제로 시장을 열어주고 어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식 경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재나 열어달라. 이게 북한의 계산법이야. 근데 트럼프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처음에 우리한테 요구한 건 체제 보장이잖아. 체제 보장 해줄 수 있도록 나는 벌써 작년 센토사 섬에서 너에게 체제 보장 해주겠다라는 걸 약속한 게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여줬잖아. 일본이 미북 관계 새롭게 만드는 거다. 미북 관계 새롭게 하려면 평양에다 우리 사무실을 열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목을 매든 도대체가 미국하고 내놓고 비핵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미국이 계속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 아니냐. 한미 공동 군사훈련 같은 걸 통해 군사훈련 좀 하지 마라. 네 시킨 대로 군사훈련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죽는 사람 많다면서 인도적 지원도 해줄게. 미북 관계가 새롭게 설립이 되려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시 채널이. 그러려면 평양에다가 공동 사무실 연락 사무소를 열도록 네가 합의를 해야 너하고 내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터놓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거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면 그만둬. 나 유엔 총회에서 벌써 얘기해 줬잖아. 제재 같은 건 제재 완화하는 건 없어. 제재는 미국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너에 대한 최소의 마지노선이야. 그러니까 미국과 앉아서 담판을 짓고 싶으면은 먼저 평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부터 열어. 네가 하자는 대로 한미 공동훈련도 멈췄고 위협 없애라고 해서 없앴잖아. 기껏해야 한다는 게 도상훈련만 하고 있잖아. 네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연락사무소를 안 열어? 그리고 유해 발굴, 미군 유해 발굴 해서 송환한다는 거 계속 해준다 해놓고 55억만 보내고 지금 그대 팔로우업도 없어. 너들은 약속 지키고 있나? 김정은 너가 보니까 말이야, 민주당의 펠로시가 나를 지금 콘으로 몰아붙이면서 탄핵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때다 생각하고 네가 날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몰라도 탄핵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계산이 있어. 이 탄핵 소추까지 가도록 민주당이 탄핵 소추까지 밀어붙이도록 놔두면은 도리어 나는 대선을 향한 미국의 민심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정은 너에게 양보를 하고 들어갈 가능성은 손톱만 부분도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 담대한 외교란 것은 너가 원한 대로 내가 북폭 안 하고 체제 보장해 줄 테니까 빨리 공동사무소 열어. 제가 볼 때는 미국 실무 협상하면요, 미국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안이 그겁니다. 김정은은 제재 완화하라는 거죠. 예, 안 봐도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 아니라 뭐 천당에서 두 쪽이 만난다 해도 결론은 나와 있어요. 합의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은 다만 타이밍이 이때니까 한번 좀 밀어붙여 볼만하다. 가관인 거는 한국 정부야. 또 이렇게 나오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의 이 계산을 가지고 만나겠다 하는 이 사실은 구체적인 내밀하게 실무 협상할 계획조차도 제대로 몰랐던 한국은 5일 실무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덧붙이는 게 뭐예요? 또 평화장사하고 있어. 환영한다. 실무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도 들어가 귀에 따까리 앉아서 이제 외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평화장사를 하면서 조국적으로 쏠린 국민들의 반감을 이쪽으로 한번 틀어보자는 거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콧방귀도 안 끼죠. 지금 서울 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미국 실무 협상이 관심이 더 있냐? 조국 파면이 더 관심이 있냐? 나라를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놔놓고 국민들을 이분시키는 게 지금 대통령이 앞서서 국민들을 양분시키고 있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외치기 전에 대한민국 평화부터 먼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김정은이가 이걸까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곁다리 걸쳐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좀 얻자 하는 거. 또 한 번 김정은이가 얘기할 겁니다.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물론 뭐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영구적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스가 발 걸치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네가 없어도 미국 간에 실질 대화를 하겠다. 사실 이런 실무회담 일정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실무협상 결론은 빤합니다. 트럼프가 자기 입장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가 파놓은 탄핵이라는 민주당을 향해 파놓은 함정인지 민주당이 트럼프를 향해 파놓은 함정인지 시간을 두고 보면 알겠지만 호락호락 트럼프가 그 함정의 트랩에 발을 끼고 앉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속도로 보면 트럼프한테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국내 문제를 놔두고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태평같이 앉아가지고 미국 회담을 해? 실무협상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쪽으로 손을 들어줘?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 혼자 공세적인 쇼하는 거예요. 최선희를 앞세워서 거기에 등달아서 우리도 훈수를 들면서 뭐 빵부스러기라도 떡가루라도 떡고물이라도 챙기자 하는 건데 다 말장난이야. 제발 국내에서 다소 삐끄덕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트럼프 개인이 민주당의 공세적인 탄핵 소추의 압박 때문에 트럼프가 다소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더라도 김정은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실무 협상 제발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평화적인 뭐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 평화적 협상, 항구적 평화
이런 평화파리는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내요. 평화라는 용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내고 있다고요. 평화가 아닌데 평화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대통령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원하시면,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시면 먼저 대통령께서 나서서 편가르기를 좀 안 해주시면은 먼저 대한민국의 평화부터 올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